저희 가족이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온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하나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이가 매일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도 지진 때문이 아니라 학교 자체가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정부가 계속 보내라고 한다면 말이죠. 제 13살 딸아이가 교복에 하얀 먼지를 묻히고 떨면서 말했던 그 한마디, 아빠, 친구가 피를 흘렸는데 선생님도 울고 계셨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절망감을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일은 단순한 이민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저는 도쿄 신주쿠에서 IT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내 유미코와 함께 10살 아들 히로키, 13살 딸 아야카를 키우며 별다른 걱정 없이 살았죠.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집을 나서고 저녁 8시쯤 돌아와 가족과 저녁을 먹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사 25층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 또다시 지진 경보음이 울렸어요. 처음엔 평소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쿄에 살면서 지진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건물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진동이 평소보다 훨씬 길게 이어졌습니다. 동료 타나카상이 창밖을 보며 소리쳤어요. 야, 저기 봐. 학교 건물에서 뭔가 떨어지고 있어. 저는 급하게 핸드폰을 들고 아이들 학교에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는 되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 지진이 멈춘 후 저는 곧바로 퇴근했어요. 지하철이 일시 중단되어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분이 걸릴 거리를 1시간 넘게 걸려 도착했죠. 집에 도착했을 때의 그 장면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야카가 현관 앞 계단에 털썩 주저앉아 울고 있었거든요. 평소 씩씩하던 제 딸이 그렇게 무너진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아야카야, 무슨 일이야? 다쳤어? 제가 다급히 달려가자 아야카가 제 품에 안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학교 3층 천장이 와르르 떨어졌어요. 친구 마이코가 그 밑에 있었는데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났어요. 아이의 교복 어깨 부분에는 하얀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무릎에는 까진 상처가 나 있었어요. 선생님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계셨어요. 나카무라 선생님은 아예 울면서 소방서에 전화하고 계셨어요. 그때 히로키도 집에 들어왔는데 평소 활발하던 아이가 아무 말 없이 구석 소파에 웅크리고 앉더라고요. 히로키야, 너는 괜찮았어? 네, 괜찮아요. 근데 체육관 유리창이 다 깨졌어요. 그리고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아서 애들이 갇혔어요.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유미코가 부엌에서 나와 아이들을 달래는 동안 저는 다시 학교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30분을 시도한 끝에 겨우 연결되었습니다. 네, 히로키 아버지시죠?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이 좀. 일단 아이들은 모두 안전하게 귀가 조치했습니다. 담임 선생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아야카는 계속 악몽을 꾸며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1시간마다 깨서 울었어요. 엄마, 천장이 또 떨어질 것 같아요. 내일도 학교에 가야 해요? 유미코가 아이를 품에 안고 달래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게 정상인가요? 13살 아이가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내일도 학교를 보내야 하는 건가요? 저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내일이면 학교에서 뭔가 조치를 취할 거라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죠. 그때까지는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NHK 뉴스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도쿄도 교육청 관계자가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봤어요. 어제 발생한 지진으로 일부 학교 시설에 경미한 손상이 있었지만 안전 점검 결과 교육 활동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학교는 오늘부터 정상 운영됩니다. 경미한 손상이라고요? 제 딸이 목격한 그 참상을, 친구가 피 흘리며 쓰러진 그 상황을 경미하다고 표현하는 거였나요? 유미코가 황급히 학부모 메시지 단체방을 확인했어요. 새벽부터 이미 300여 개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미치겠네요. 우리의 교실 천장에 거미줄 균열이 생겼는데 수업 계속한다네요. 2층 계단 난간이 흔들려요. 애들이 잡고 다니면 위험한데. 보건실 문이 비틀어져서 제대로 안 열린다던데 응급 상황 생기면 어떡하죠? 우리 학교 급식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요. 그런데도 급식 계속한다고.
학부모들의 분노와 불안이 실시간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가관인 건 교육청의 대응이었어요. 교육청에 항해 전화했더니 자체적으로 응급 복구하라고 하네요. 예산은 언제 나올지 모른다면서 학교에서 학부모들한테 불안을 조성하는 발언 자제해달라고 공문 보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었어요. 저희 아이 담임 선생님이 그러는데 어제 교장 회의에서 학부모들 동요시키지 말고 평상시처럼 운영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네요. 유미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이게 말이 돼요? 나라가 우리 애들 생명을 책임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요. 저도 답답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물어봐도 모두 같은 상황이었어요. 사토우 부장님 아이는 아예 학교에 가기를 거부한다고 했고, 스즈키상 딸은 지진 트라우마로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도대체 누가 책임져요? 또 지진 나면 어쩔 거예요? 그날 오후 히로키가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식사도 거르고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나오지 않았어요. 히로키야, 무슨 일 있었어? 한참 후에야 문을 열고 나온 히로키가 말했어요. 아빠, 오늘 체육 시간에 체육관 못 썼어요. 위험하다고. 그래서 교실에서 체육을 했는데 뛰다가 또 흔들릴까봐 무서웠어요. 10살 아이가 운동하면서도 지진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아야카는 더 심각했어요. 숙제를 하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거든요. 엄마, 학교 가기 싫어요. 자꾸 천장만 쳐다보게 돼요. 괜찮아, 아야카야. 아빠,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유미코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정부조차 아이들의 안전보다 체면과 예산을 우선시하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해졌어요. 아야카 교실 뒷벽에는 여전히 지그재그 균열이 그대로 있었고, 히로키 학교 체육관은 출입금지 테이프만 덜렁 붙어 있을 뿐 본격적인 수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대피 훈련하겠습니다. 모두 책상 아래로. 아야카가 전해준 선생님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대피 훈련이라는 게 고작 30초 동안 책상 아래로 몸을 숨기는 것뿐이었습니다. 정작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천장 아래에서 말이죠. 마이코는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머리를 열바늘이나 꿰맸대요. 아야카 친구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른 아이에게도 언제든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아야카는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한 달 후면 중간고사인데 집중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자꾸 천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바람만 불어도 또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서워요. 유미코가 걱정되어 동네 소아과에 아야카를 데려갔습니다. 오카다 원장님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어요. 스트레스성 불안장애 초기 증세가 뚜렷합니다. 요즘 이런 아이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하루에 5~6명씩은 와요. 환경적 요인이 큰 건가요? 그렇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아이들에게 안전하다는 기본적인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어요. 매일 불안감 속에서 생활하니까 집중력 저하, 식욕 부진, 수면 장애가 나타나는 거죠. 오카다 원장님이 처방전을 써주며 말했어요. 이런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학습 능력 저하는 물론 정서 발달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유미코가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건 정말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해야 해요.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어요. 다른 공립학교로 전학을 보내자니 똑같은 상황이었고, 사립학교는 입학금만 500만 엔에 월 학비도 15만 엔이나 되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빠, 친구 타쿠야네는 할아버지 집이 있는 삿포로로 이사 간대요. 도쿄가 너무 무섭다면서. 히로키가 저녁 식사 중에 말했어요. 10살 아이 입에서 도쿄가 무섭다는 말이 나온다는 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요시다네도 오사카로 이사 간다고 했어요. 아빠 직장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른들보다 더 민감하게 말입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3개월 전 회사 출장으로 한국 서울에 갔던 기억이었어요. 그곳에서 본 것들이 지금 우리 상황과 너무나 대조적이었거든요. 혹시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사실 그 일은 지난 7월 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한국 파트너사와의 프로젝트로 서울에 일주일 출장을 갔을 때였어요. 유미코도 함께 갔는데
마침 현지 직원 김 과장님.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공개 수업이 있다고 해서 구경 삼아 따라갔었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였어요. 처음 정문을 들어선 순간부터 도쿄의 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복도 벽면에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기상 상황과 미세먼지 농도, 그리고 각종 안전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지진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각 교실별 최적 대피 경로가 화면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제가 호기심으로 질문하자 김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학교 전체가 IoT 기반 스마트 안전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각 교실, 복도, 계단, 화장실까지 진동 센서와 연기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고 위급 상황이 감지되면 5초 이내에 전체 안내 방송이 나가죠. 실제로 대피 훈련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경보음이 울리자마자 각 교실 전자칠판에 대피 경로가 표시되고 아이들이 질서정연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마치 군대 같았어요. 무엇보다 아이들 표정이 밝았습니다.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1년에 몇 번 훈련하나요? 매월 한 번씩 실시하고 시나리오도 매번 달라요. 지진, 화재, 테러 등 다양한 상황별로 대응 훈련을 해요. 교실 안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천장과 벽면 모든 부분이 내진 설계로 되어 있고 책상과 의자도 지진 발생 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특수 제작품이었어요. 혹시 심리 상담 시스템도 있나요? 유미코가 물었더니 더욱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어요. 각 학년마다 전문 상담 교사가 한 명씩 배치되어 있고 매주 아이들의 정서 상태를 개별 체크합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아이가 발견되면 즉시 개별 상담에 들어가고 필요하면 외부 전문의와도 연계해요. 점심시간에 본 모습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아이들은 태블릿 PC로 수업 내용을 복습하거나 친구들과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6학년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학교 오는 게 재미있어? 네. 특히 과학 시간이 제일 좋아요. 로봇도 만들고 드론도 날려봐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리 아야카 히로키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무서운 일은 없어? 무서운 일이요? 없는데요. 학교가 안전하니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담임 선생님께도 질문했습니다.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는 않나요? 오히려 반대예요.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학습에도 더 집중할 수 있고 창의적인 활동에도 적극적이에요. 학부모님들도 완전히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시죠. 그날 저녁 호텔에서 유미코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한국은 정말 다르네요.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교육 인프라가 이렇게 차이 날 줄 몰랐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단순한 감탄과 부러움으로 끝났어요. 설마 우리가 한국으로 이주할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며 하나의 가능성으로 다가왔어요. 서울에서의 경험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때 본 한국 아이들의 밝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떠올랐어요. 10월 말 어느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아야카는 벌써 3주째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있었고 히로키는 학교 가기 전마다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에 오래 있곤 했어요. 아이들아, 아빠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히로키와 아야카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물어볼게. 지금 학교 다니는 게 어때? 아야카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어요. 무서워요. 매일 천장이 떨어질까봐, 또 지진이 날까봐 무서워요. 히로키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친구들도 다 무서워해요. 유우타는 아예 학교 안 와요. 그렇다면 혹시 다른 나라로 이사 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이 서로 눈을 마주 보더니 아야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혹시 한국 말하는 거예요? 친구 유키는 벌써 서울국제학교로 갔어요. 메시지로 사진 보내줬는데 학교가 정말 예뻤어요. 그리고 애들이 다 웃고 있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었습니다. 이미 아이들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키가 그러는데 거기 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하대요. 그리고 지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히로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서울 가면 한국어 배워야 해요? 저 한국어 모르는데. 그럼. 하지만 국제학교도 있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지원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어. 유미코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한국으로 이민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당신 직장도 그만둬야 하고, 집도 새로 구해야 하고, 언어 문제도 있고. 그때 마침 거실 TV에서 NHK 저녁 뉴스 특집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일본 학부모들 사이에서 교육 이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싱가포르로의 이주가 눈에 띄게 늘었는데 안전한 교육 환경을 찾아서라는 분석입니다. 화면에는 서울에 정착한 일본 가족들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걸 좋아해요. 일본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표정부터 다르거든요. 처음엔 언어 때문에 걱정했는데 지원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6개월 만에 적응했어요. 뉴스가 끝나자 아야카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도 해볼까요? 매일 무서워하면서 살기보다는.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해보자. 우리도 한국으로 가보자. 유미코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곧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한번 도전해볼 만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어요. 히로키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요? 언제 가요? 천천히 준비해서 내년 3월쯤 가자. 새 학기에 맞춰서. 그날 밤 아이들이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일 거예요. 5개월간의 준비 끝에 저희 가족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큰 캐리어 2개와 아이들이 각자 메고 온 백팩,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마음이 전부였어요. 공항에서부터 놀라운 경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입국 심사대 옆에 있는 외국인 전용 안내 데스크에서 한국어, 일본어, 영어가 능통한 직원을 만났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직원이 정말 친절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 이민으로 오셨군요. 서류 준비는 다 되셨나요? 저희가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확인하시더니 태블릿 PC를 꺼내셨어요. 정착지원센터에서 모든 걸 도와드릴 거예요. 임시 거주지부터 아이들 학교 등록, 병원, 은행 계좌 개설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됩니다. 히로키가 신기한 듯 물었어요. 정말 다 도와주세요? 물론이죠. 특히 아이들을 위한 한국어 지원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정착지원센터는 공항에서 지하철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전담 상담사 이민정 씨가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사토 씨 가족이시죠?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6개월간 제가 정착 과정을 함께 도와드릴게요. 상담실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임시 거주지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었고 아이들이 다닐 학교는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고 했어요. 처음 3개월은 집중 한국어 교육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정규 수업에 단계적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일본어로 된 교재와 통역 서비스도 제공돼요. 아야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로봇 수업도 있어요? 당연하죠. 코딩, 로봇공학, 드론 조종까지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이 있어요. 임시 거주지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히로키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아빠, 건물들이 정말 튼튼해 보여요. 맞았어요. 서울의 건물들은 확실히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어 보였고 도로도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임시 거주지로 배정받은 아파트는 30평 정도의 깔끔한 공간이었어요. 가구도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까지 모든 가전제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인근 환경이었어요. 도보 5분 거리에 대형마트, 병원, 약국이 있고 지하철역도 가까웠습니다. 여보, 정말 잘 온 것 같아요. 유미코가 베란다에서 바라본 풍경을 보며 말했어요. 멀리 한강이 보이고 깔끔하게 정리된 아파트 단지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아이들 첫 등교일이었습니다. 전날 밤 아야카와 히로키 모두 긴장해서 잠들지 못했어요. 괜찮을까요? 한국어 못해도 괜찮을까요? 걱정 마. 선생님들이 모든 걸 준비해놨다고 하셨잖아. 아침 8시 학교 정문에서 담임 선생님이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여선생님이었는데 정말 따뜻한 미소로 인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히로키, 아야카 많이 기다렸어요. 놀랍게도 선생님이 간단한 일본어로 인사해 주셨어요. 아이들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요로시쿠 오네가이 시마스.
아야카가 작은 목소리로 일본어로 인사했더니 선생님이 한국어로 천천히 말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아야카에게 한국어를 따라 해보라고 하셨죠. 교실에 들어가는 아야카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교실 입구에서 다른 아이들이 박수치며 환영해주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엄마, 학교가 따뜻해요. 점심시간에 집에 온 아야카가 한 말이었습니다. 물리적인 온도가 아니라 분위기를 말하는 거였죠. 어땠어?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세요. 그리고 교실이 일본에서 본 것보다 훨씬 좋아요. 천장도 든든해 보이고 책상도 새 거예요. 히로키도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친구들이 일본어 가르쳐 달라고 해요. 저도 한국어 빨리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점심이 정말 맛있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첫날 소감을 나눴습니다. 정말 잘 온 것 같아. 유미코가 먼저 말했어요. 아이들 표정이 달라졌어요. 오랜만에 웃는 얼굴을 봤네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나자 아이들의 변화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침에 일어나는 모습이었어요. 일본에서는 학교 가기 싫다며 이불을 뒤집어 쓰던 아이들이 이제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엄마, 오늘 로봇 수업 있는 날이에요. 아야카가 신나서 말했어요. 방과 후 활동으로 로봇 코딩 동아리에 가입했는데 벌써 한 달 만에 간단한 프로그래밍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제 만든 로봇이 제가 짠 프로그램대로 움직였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일본에서 시험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밤마다 악몽을 꾸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놀라운 건 개별 상담 시스템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상담 선생님과 20분씩 1대1 면담이 있었는데 아야카의 심리 상태를 정말 세심하게 체크해 주셨어요. 아야카가 처음 왔을 때보다 불안 지수가 70% 정도 감소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정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그래프와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해 주셨어요. 일본에서 겪었던 트라우마 증상도 거의 사라졌고 집중력과 학습 의욕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앞으로 2개월 정도 더 지켜보면 완전히 안정될 것 같습니다. 히로키는 더욱 극적인 변화를 보였어요. 일본에서는 말수가 적고 소극적이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빠, 오늘 점심시간에 김 선생님이 저랑 같이 먹자고 하셨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히로키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김치찌개라고 했더니 내일 김치찌개 끓여서 같이 먹자고 하셨어요. 그 말을 하며 히로키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해주셨는데 여기 선생님들은 정말 친구 같아요. 아이들의 학습 능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드니 집중력이 높아졌고 암기 위주가 아닌 창의적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 오늘 과학 시간에 직접 실험했어요. 화산 폭발 실험이었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아야카가 스마트폰으로 실험 영상을 보여줬어요. 일본에서는 교과서로만 배우던 내용을 직접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유미코도 변했습니다. 학부모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다른 부모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여기 학부모들은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해요. 우리 아이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함께 잘해야 한다는 마인드예요. 한국 학부모들과의 첫 만남에서 받은 인상을 얘기해줬어요. 일본에서는 다른 집 아이 성적 물어보는 것도 눈치 보였는데 여기서는 서로 정보 공유하고 도와줘요. 교육에 대한 철학 자체가 달라요. 저 역시 한국 직장 문화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한국 IT 회사에 취업했는데 야근 문화가 일본보다 훨씬 합리적이었고 가족과의 시간을 중시하는 분위기였어요. 사토 씨, 아이들 적응은 어때요? 동료 이대리가 관심 있게 물어봤어요. 정말 잘 적응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행복해해요. 그럼 됐네요. 아이들이 행복하면 부모도 행복한 거죠. 3개월이 지났을 때 온 가족이 모여 그간의 변화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진짜 잘 왔다. 유미코가 먼저 말했어요. 맞아요. 우린 이제 겨우 진짜 교육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아야카도 진지하게 말했어요. 엄마, 저 일본에 있을 때는 매일 무서웠어요. 근데 여기서는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공부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히로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여기서는 실수해도 혼나지 않아요. 오히려 왜 실수했는지 같이 생각해봐요. 6개월 전 지진에 떨며 밤마다 악몽을 꾸던 그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꿈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완전히 한국 생활에 정착했어요. 아야카는 이제 한국어로 프레젠테이션까지 할 수 있게 되었고, 로봇공학 동아리에서 전국 대회에도 나갔습니다. 히로키는 한국 친구들과 축구팀을 만들어 주말마다 뛰어놀고 한국어 실력도 거의 원어민 수준이 되었어요. 어느 날 한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육 이민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인터뷰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한국으로 교육 이민 오는 가족들이 늘고 있다는데 실제 경험담을 들려주실 수 있나요? 촬영 당일 기자님이 질문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1년 반의 경험을 어떻게 압축해서 설명해야 할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나요?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간단 명료한 답변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도망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회피였다고 말이죠. 주변에서도 왜 굳이 외국까지 가냐, 조금만 참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었거든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이건 선택이었어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용기였습니다. 카메라가 아이들을 비췄어요. 아야카는 자신이 만든 로봇을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었고, 히로키는 한국 친구들과 웃으며 축구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혹시 후회는 없으신가요? 전혀요. 오히려 왜 더 일찍 결정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인터뷰 중간에 아야카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빠, 저 내년에 한국 대학 진학하고 싶어요. 로봇공학과요. 정말? 네. 여기서 배운 걸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일본과 한국을 잇는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싶어요. 기자가 감동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일본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나요? 아야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없어요. 여기가 제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이에요. 히로키도 뛰어와서 말했어요. 저도요. 저는 나중에 한국어랑 일본어 둘 다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거예요.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미코가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후회하지 않죠? 당연하죠. 우리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아야카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빠, 감사해요. 뭐가? 용기 내서 한국으로 와줘서요. 일본에 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히로키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여기서 정말 많은 친구들을 만났고 꿈도 생겼어요. 2년 전 지진에 떨며 학교가 무서워요라고 울던 아이들이 이제는 학교가 좋아요, 한국이 좋아요, 여기서 꿈을 이루고 싶어요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고민하는 부모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변화가 두려워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하다고 말이죠. 교육이민이라는 선택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있었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도 힘들었어요.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죠. 하지만 아이들의 밝은 표정을 보면 모든 어려움이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아야카는 이제 로봇공학자의 꿈을 키우고 있고 히로키는 두 나라를 잇는 교육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의 행복을 원할 거예요. 그 행복이 때로는 익숙한 곳을 떠나는 용기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어디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우리의 진짜 고향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진솔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